네, 안녕하세요 드림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주식 드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기준금리의 추가 공부와 함께 예고드린 대로 양적 완화를 공부해보려 합니다.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채를 담보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하락을 결정하며 초단기 국채의 금리 범위를 설정한 것이기에 금리 커브로 중기, 단기 국채의 금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에서는 보통 만기가 길수록 긴 시간에 대한 불안정성을 프리미엄으로 계산하여 금리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단위로 소폭 조정한 다음 그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고 금리를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여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 이자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빚은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가계에는 큰 부담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겠죠. 두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게 된다면 주택 자금 마련도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산시장인데요. 낮은 금리 덕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쏠린 상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이른바 자산 거품도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존 역사에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 넘쳐나는 돈으로 취해 있던 미국 주식시장은 기업 분석과 시장 분석의 의미가 없어졌고, 극단적으로 말해 아무 기업의 주식을 사도 페드에서 살려줄 텐데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여기서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을 뜻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건데요. 2020년 팬데믹 당시 급격히 위축된 경제 상황에 대비해 페드는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거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례적인 재정 지출까지 더해지며 달러 통화량이 증가했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며 경기 과열과 더불어 원자재 상승 등 인플레이션 현상을 빚어내고 있죠. 즉 경제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막았으니 이제는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금리 인상을 통해 현재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 하는 거죠. 이러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는 자국 통화가 강력한 기축 통화인 미국이기에 가능합니다. 양적 완화의 장점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다시 지출하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 정부와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죠. 페드는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는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은 역사상 첫 양적 완화가 바로 이번 팬데믹 사태입니다. 거기에 현재 정부는 8월 하순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 재정지출까지 논의 중에 있죠. 자산 버블 현상의 여파로 인한 후유증과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던 1990년 당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유명한데요.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했으나 디플레이션을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더욱 강력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이 부각되었습니다. 2001년 3월을 시작으로 5년간 단행되었고 실제로 효과를 보아 2007년쯤에는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6년에는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은행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죠. 미국의 양적 완화는 2008년에 크게 3번 시행되었는데 합쳐서 4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그야말로 미국의 하늘에서
돈이 펑펑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역사와 사례가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의 피로도를 위해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오늘 우리는 양적 완화란 저금리 정책 국가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장기 채권 매입을 통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늘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이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의 장점으로는 시장의 통화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 투자자나 은행들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며 IPO나 인수합병 등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의 선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묶여있던 현금성 자산 등이 움직이게 되며 기업과 경기가 되살아나는 효과지요. 단점으로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추후 금리 인상 시 현금을 회수하려 할 때 민감해지는 시장의 반응 등은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입니다. 경기가 얼어붙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죠.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 공부를 통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테이퍼링과 한국 종합 주가지수와의 관계 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 여러분, 잘 자요.